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연이 나왔나요? 이번 사연은 지금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연입니다.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고민만 하다가 용기 내어 메일을 보냅니다. 올해 30살 되는 여자입니다. 전 꿈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무언가 간절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자기 비하를 하면서 저 자신을 미워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면서요. 난 살 가치가 없구나.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괜찮아지거든요. 나쁜 생각을 하다가 괜찮아지는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이러다 가도 이 생각에서 빠져나갈 걸 아니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21살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월급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작은엄마가 뺏어가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돈 관리는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돈 얘기만 꺼내면 작은엄마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저를 배신자 취급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독립하면 그만인데 저렇게 다그치시면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30살이 맞기는 한 건지 아직도 초등학생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면 정말 혼자밖에 없는데 이렇게 노예처럼 살기 싫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걱정이 돼서 못 나가겠어요.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지낼지, 돈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 방세는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지, 또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두려워요. 꼭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 잃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먹고 아쉬울 거 없을 때 이제 나가라고 하면 그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무서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저런 고민만 하는데 결론은 안 나고 매일 똑같은 고민만 해요. 모든 에너지를 혼자 고민하는 데 다 쓰는 것 같고 진이 빠져요. 어떻게 하면 고민을 멈추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고민을 멈추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로 사연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뭔가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분이 사연에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고민이 있나? 재밌는 게 이분은 뭐라고 하냐, 꿈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무언가 간절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요? 네. 고민 없이 지금 사는 자체가 고민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나는 고민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 이라니. 네. 그렇죠. 여기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네. 집 나가면 되는데 스스로 족쇄를 채우네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거의 8살 때부터 작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작은 어머니는 진짜 본인한테 거의 부모랑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작은 어머니는 이 친구를 8살부터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살게 해줬잖아요. 착취를 하는 거 아닌가? 착취라고 표현을 하는 건 지금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나서 월급을 준 거잖아요. 그게 착취예요? 아니면 작은 어머니가 그동안 투자한 거를 이제 회수하는 식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이분 자체도 싸게 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기 혼자 나가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가전제품 다 사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편안하게 있지다 밥도 다 차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월급을 차려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가 차려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차려 먹는 애는 아닙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노예처럼 살기 싫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노예가 해방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자기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인한테. 네. 아니, 노예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공짜로 내 노비 문서 불살라 줄게, 그런 경우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할 때는 일어났지. 맞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상담.
근데 방세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지금 작은 어머님하고 얘기가 된 건가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그럴 때 잡아서 그 날 잡아서 그래. 저 나가려고 하는데요. 방세하게 보증금하게 돈 좀 주세요. 하면 자그머니가 그래 내가 그동안 너 몰골 모았어. 이렇게 모았다. 자 잘 나가거라.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절대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죠. 네. 네가 알아서 해라. 음. 직장 다니면 본인 보증금이 될 수 있는 거 직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럼 왜 그거를 이 사람은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알죠. 아는데 행동으로 안 옮긴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서. 두려웠어요. 그렇죠. 직장을 잘리면 어떡해요? 두려워요. 아 직장에서 내한테 보증금까지 빌려줬는데 쉽게 자르겠어요? 절대 안 자르죠. 그거 네.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게 더럽다기보다는 이분은 혼자서 막상 나가서 사는 게 너무 그럼요. 그 사실 이분 로맨의 매뉴얼 만빵이거든요. 오늘은 왜 로맨과 매뉴얼이 이렇게 많아요? 하필 제가 왔을 때 또 이러시고 그러게. 매뉴얼 만빵이던데. 근데 사실 여러분이 네. 방송에서 널 보면 알겠지만 동엽 씨, 널 이것도 걱정이에요, 저것도 걱정이었는데 그걸 뭐 걱정해요? 그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걱정해가지고 뭘 하면 장고 끝에 악수라고. 아, 제가 어. 모든 게 다 그래 되더라고. 네. 알기는 알아요? 네, 알긴 알아요. 네. 알긴 그럼 이분도 지금 알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또 이게 이분은 시작하려면 또 심리적으로 그런 독립할 준비가 안 된 안 거죠. 돼 있는 거죠. 음. 그냥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자기가 특히 해보지 않은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줍잖게나마 제가 조언을 던지고 싶은 거는 네. 어쨌든 부딪히면 또 이렇게 로맨 매뉴얼 분들은 해냅니다. 그렇죠. 일단 발에 불뚝이 딱 떨어지면 그때는 해요. 근데 하기 그렇죠. 전까지는 계속 불안하고 못할 것 같고 한데 막상 딱 하고 나면 또 남들보다도 더 실력 발휘를 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로맨 매뉴얼 분들은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특성이 누군가에게 자기가 의존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문제가 그냥 기적처럼 해결하기 되기를 바라는 게 로맨 매뉴얼 성향의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근데 그 의존하는 사람이 생기면 본인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또 이 로맨 매뉴얼 성향의 분들이 가지는 안타까움이에요. 아, 참 저가 좀 특이한 게 방송과에 관련된 누구 만나면 이제 그분하고 잘 지내면 또 방송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방송 너무 들어가고 싶어하면서 또 막상 그분이 다가오면 또 멀리 해요. 멀리한 게 그분이 멀리해요. 본인이 밀려나는 걸 멀리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겠죠. 그건 그렇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본인한테 다가오는 인간들은 네. 다 본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을 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처럼요. 다가왔잖아요, 저한테. 내가 다가갔다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겠네. 예. 지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나이 30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또 여성분이죠. 네. 그러면서 마치 초등학생의 마음이죠. 네. 이분한테 마음 두는 또는 이분하고 사귀고 싶은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근데 좀 이런 성격이면 사실은 다가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다 힘들죠. 네. 그럴 때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분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거나 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이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있다고 봐요. 아, 네, 단서가 있나요? 이 사연에서요? 없어요. 박사님의 느낌? 네, 전혀 없는데 네. 이분이 지금 매뉴얼이 만빵이고 릴레이션 바닥인 거로 봐서 어떤 남자가 주위에 있어도 그 남자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틀림없이 처건지심을 느끼는 남자가 있고 또 비슷한 성향의 남자가 이 본인하고 네. 뭔가가 있을 텐데 그걸 본인이 생각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과감하게 이분이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절실한 이유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이상 이 작은 어머니 집에서 내가 안 살아도 되겠다. 그리고 내 월급을 내가 진짜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남자한테 본인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아까 이 로맨 매뉴얼 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내한테 다가와가지고 그걸 해주기를 바랄 때는 가장 안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로맨 매뉴얼 분들이 저 사람을 내가 찍었다. 그럼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 마음을 먹으면 네. 세상에 누구보다 또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맨 매뉴얼 사람이에요. 그 매뉴얼이 그쪽으로 쏠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한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전략의 대상은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황야에 버려진 내 혼자 몸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두려움에 들면 모든 게 위축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야, 보통 아까 이분의 사연 주신 분이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키다리 아저씨가 키 작은 아저씨 한 명이 잘해주고 계시네요. 키 작은 아저씨의 조언 자, 아마 동엽 씨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동엽 씨의 마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속해서요. 그러면 저도 이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걷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는데? 왜냐면요 뭘 하더라도 늘 불안한 마음으로 걸었어요. 근데 지금 한 40년 걸어보니까 돌아봤더니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않는 길을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불안하지 않았다면 지금 조금 더 나았을 건데 라는 또 후회가 또 밀려오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참 로맨 매뉴얼은 끊임없이 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또 후회하게 되네. 심지어는 자학까지 하는데 네. 이분은 사실 아직까지 심하게 자책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작은 어머니 집에서 살았다는 걸 봐서 네. 부모를 뭐 조실 부모하고 뭐 이런 상황이든지 간에 부모하고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결혼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나는 결혼하기에 뭐 문제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마음은 있어서 네. 자기 주위에서 이분이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불안한 마음 늘 뭘 해도 계속 불안하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 누가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야 너처럼 이렇게 행복한 애가 어딨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분 계속 불안해하고 내가 어떻게 되면 불안해하고 너처럼 행복한 애가 어딨냐라는 이야기는 잘 듣기는 힘들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어쨌든 지금 30쯤에 이제 직장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자기 앞가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도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또 자책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분이 불안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불안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방법. 로맨 매뉴얼에서 그런지 어떤 누군가의 어떤 길이 딱 가르쳐주거나 누가 한 명이 딱 말만 잘해주면 그게 맞다 나한테 도움 되겠다고 딱 느껴지는 순간은 이 불안한 감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놓고 또 그대로 안 하죠. 그래놓고 또 안 했다고 네. 또 자책하고. 그래도 맞는데 그래도 순간만이라도 네, 순간만이라도. 잠시나마 근데 행복해지고 싶으면 실제로 이제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던 게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불안한 마음을 뭐 잠재울 수 있는 또는 불안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내가 목이 마를 때 물 한 컵 주세요. 배가 진짜 아주 고플 때 뭐 김밥 한 덩어리라도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분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 또 자기 삶의 문제를 지금 단순히 불안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거나 또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현재 뭐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왜 그러냐?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독립하고 싶다고 할 때 그 독립은 진정으로 이분이 간절히 원하는 독립인가?
이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 근데 이런 사실은 로맨 매뉴얼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건 그래서 안 되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그 반대로 내가 현재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나름대로 바라는 사람 또는 나의 생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뚜렷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1차적으로 뭐 내일 당장 내가 잘 곳이 없다라도 이제 내일부터 내가 이 집에서 안 산다 생각하면 오늘 가방에 있는 짐 다 뭐 옷가지 같은 거 지금 다 챙겨가지고 일부 당장 썰 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살 거냐?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 찜질방 가. 그렇죠. 찜질방 가서 시작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루나 이틀 재워줄 만한 사람 한번 생각해보고 있으면 나가 되고 없으면 찜질방 가고. 그래도 무서워요. 아니 무섭죠. 그러나 저는 같아요. 그럼 작은 엄마가 월급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거? 그거는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의 양육비. 그렇죠. 이제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본인이 네.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지금 한 10년 월급을 정도. 줬냐. 네. 그건 10년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 부분에서 본인이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동안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금까지 내가 월급으로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네. 그래 너 왜 갑자기 이 소리를 하니? 저 내일부터 이제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엄마 입장에서 너 어디 가서 살려고? 아직 생각은 없고요. 그냥 내일부터라도 어디 찜질방에 가서라도 저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은 엄마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야 너가 그렇게는 살면 안 된다. 하다못해 원룸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알아보면 안 될까.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야, 지금 돌이켜 저를 계속 보게 되는데 저도 25살 때 저희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제가 개그맨 하겠다 딱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때까지 네가 한테 들어갔던 투자금 다 뱉어놓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모아놨던 돈을 좀 드리고 나왔거든요. 야,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저하고 헤어질 때 그 얘기해서 누구 닮아서 저러냐고 막.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헤어졌다가 개미 퍼먹으러 혜성처럼 나타났더니 아버지가 전화가 3년 만에 왔더라고. 넌 내 아들이다 딱 그러면서 누구 닮아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다. 내가 채찍을 때렸어. 이제 당근 먹을 차리지. 지금부터 집으로 와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이좋게 이제 잘 지내고. 동영님은 그때 하고 싶은 게 확실한 게 있었으니까 네, 개그. 가능하셨지만 이분은 네. 아직까지 확실한 게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태인데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한번 부딪히는 아니 문제가. 이분은 하고 네. 싶은 게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요. 이분은 지금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을 하고 있잖아요. 21살 때부터 이분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일은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 아니 하고 싶은 게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노예가 해방하는데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해놓고 내가 해방되면 이걸 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노예 단어는 좀 빼요. 아니 노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분이 사연에서 본인이 자기를 노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스스로 자기 신분을 노예라고 했으면 빨리 그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줘야죠. 그럴 때 나는 노예가 아니야 이럴 때 사실은 작은 아주머니 작은 어머니 집에서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작은 엄마가 이분 참 마음도 그런 게 첫 월급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엄마가 뺏어가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분이 그냥 드렸을 것 같은 느낌. 아니 당연히 드렸죠. 근데 본인은 노예는 원래 지가 이 일테이스 일한 거 그 수확물을 주인한테 줘요. 그리고 그걸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이 그걸 가져가면 빼앗겼다 이렇게 되는 게 노예의 기본적인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히 노예이면은 틀림없는데. 근데 막상 또 나간다고 얘기를 딱 하면
두 가지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좋은 방향? 진짜 작은 어머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면 지금 첫 월급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벌었던 돈을 그래 네 결혼을 할 때 주려고 했던 모아놨던 돈인데 자 통장 가져가 나가라 네. 하든지.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주로 나오지 현실은 잘 아직 일어나지 모르잖아요. 않아요. 왜 작은 엄마 나쁜 사람 만들어가요? 아니 작은 엄마는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네. 본인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회수할 권리는 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네. 빨리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연 주신 분은요, 곰곰이 좀 생각하시되 절대 어떻게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어떤 자기의 생각을 이룰 수 있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진짜 열받지. 예,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갑시다. 예. 잠시 광고 후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